지금 이 순간 아무런 노력 없이도 따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뜻함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문 근처에는 얻기 위해 아무도 죽일 필요가 없었던 코트가 있습니다. 부엌에는 다음 주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음식이 있습니다. 밖이 아무리 추워도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오직 맨살로 잠든 사이에 깨어나기도 전에 당신을 죽일 만큼 혹독한 겨울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때는 평범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한 해의 나쁜 계절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여러분의 조상들은 대륙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얼음과 몇 시간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혹한 속에서 진짜 빙하기를 견뎌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들 각자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전해줄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고, 이는 곧 그들 모두가 겨울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냈을까요? 아프리카 더위 속에서 태어난 연약하고 털없는 동물이 지구의 혹독한 한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바로 이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생존 이야기 중 하나이며 우리가 얼마나 멸종에 가까웠는지 거의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솔직해집시다. 겨울이란 단어는 차가운 오후와 모닥불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빙하기는 기원전 6000년에서만 9000년 사이 정점이었습니다. 얼음이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를 뒤덮었습니다. 풍경은 얼어붙고 탁 트여서 바람을 막아줄 것이 없었습니다. 나무는 드물었습니다. 음식은 몇 달 동안이나 사라졌고 인간의 몸은 그런 상황에 전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지역에서 왔고 우리의 몸은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꺼운 털가죽도 없고 바다표범처럼 지방층도 없습니다. 곰처럼 심장 박동을 늦추고 겨울 내내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벌거벗은 인간을 진짜 추위 속에 두면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밖에 살지 못합니다. 몸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들을 둘러싼 동물들은 추위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매머드는 털과 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굴곰은 겨울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술록은 더 온화한 땅으로 그냥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론상으로 우리는 추위의 첫 번째 희생자 중 하나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잘못된 몸, 잘못된 장소,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계획할 수 있는 두뇌와 우리 몸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간신히 말이죠. 그들을 구한 건 단 하나의 요령은 아닙니다. 여러 해결책이 있었고 각각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했죠.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보죠. 모든 건 불에서 시작됩니다. 불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인간은 아주 오랜 시간, 적어도 기원전 30만 년에서 40만 년 전부터 불을 사용해왔죠. 빙하기에는 불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닌 필수였으며 그들은 불의 사용을 완벽히 익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빙하기 시대의 화덕을 발굴하던 연구자들은 소박한 작은 불만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벽난로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섭씨 600도, 즉 화씨 1100도 이상에서 불타올랐습니다. 넓은 평야에서 나무가 부족해지면 그들은 대신 지방과 뼈를 태웠습니다. 불은 그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했고 음식을 익혔으며 도구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해가 거의 뜨지 않을 때도 하루의 빛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따뜻함을 가지고 다니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의 문제는 어디든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불에서 멀어지면 곧바로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은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동물의 따뜻함을 가져와 자신들에게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어깨에 가죽을 걸치는 것이었죠. 놀라운 사실은 유럽 북부의 인류가 최소 30만 년 전부터 곰 가죽을 활용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곰 다리뼈에 남은 절단 자국 덕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죽을 벗기기 위해 정교하게 자른 흔적들입니다. 이 곰 가죽들은 바람을 막아주고 방수 기능도 있는 외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 없이 그냥 걸친 가죽은 틈새마다 찬 공기가 들어와서 진짜 빙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은 약 3만 년 전에 등장했으며 너무나도 단순해서 거의 평범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바로 바늘, 즉 아주 작은 구멍이 뚫린 얇은 뼈나 상아 조각입니다. 한 과학자는 이것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 평가했고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죠. 바늘 덕분에 몸에 꼭 맞는 옷, 밀폐된 솔기 겹겹이 쌓은 옷, 손목까지 닫힌 소매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하게 해주는 외투와 어깨에 걸친 가죽 한 장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서로 바꿔준 것이 바로 바늘입니다. 해부학적으로 현대적인 초기 인류는 네안데르탈인보다 몸에 더 잘 맞는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우리 종이 최악의 시기를 견디는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모피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슴 가죽은 바람을 막아주면서도 충분히 유연해서 방수, 장갑과 부츠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추운 날 사냥을 나가기 전 얼굴과 목에 수이프라 불리는 동물성 지방을 발랐죠. 이는 피부를 밀봉해 열을 가두고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단순하고 불쾌해도 확실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눈부신 눈 위에는 사람들이 있는 또 다른 위험인 설명증이 있었습니다.
눈 위에 비친 태양의 반사는 사람을 눈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사냥꾼들은 뼈나 나무의 얇은 틈을 내어 그것을 눈앞에 묶었습니다. 이 작은 틈들은 눈부심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선글라스,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두가 동굴 속 깊숙이 숨어있는 원시인을 상상합니다. 실제는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거처를 지었습니다.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해당하는 얼어붙은 평원에는 동굴도 나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에 널려있던 메모드의 뼈를 사용했습니다. 메지릴이라는 유적지에서 연구자들은 거의 전적으로 메머드의 뼈와 엄니로 지어진 원형 주거지를 발견했습니다. 두개골과 큰 널쩍 다리뼈는 기초로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갈비뼈와 엄니는 위로 휘어져 골조를 이루었습니다. 한 채의 집에 수백 개의 뼈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집들은 부분적으로 땅에 묻혀 있었고 가죽, 이끼, 흙으로 틈새를 막아온 길을 충분히 유지해온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주거지들 중 가장 큰 것은 약 18,000년 전 빙하기 한가운데에 지어진 것으로 이 유적지는 수백 년에 걸쳐 여러 차례 사람들이 거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죠. 인간은 거인과 함께 집을 지었고 그 설계는 눈치채지 못할 만큼 기발했습니다. 이 겨울용 주거지 상당수의 가족이 자는 공간보다 낮게 파인 문턱에 냉기 차단 입구가 하나만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더 무거워서 입구에 머물고 따뜻한 공기는 생활 공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이 원리를 누군가가 글로 남기기 수만 년 전에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눈을 사용했는데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은 훌륭한 단열재입니다. 두꺼운 눈벽을 쉼터 주위에 쌓으면 바깥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져도 내부는 거의 0도에 가깝게 유지됩니다. 이글루가 완성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눈더미 아래가 맨바닥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한 위치도 중요했습니다. 숲에 사는 사람들은 평야에 노출된 사람들보다 더 잘 버틸 수 있었는데 나무 무리가 엄청난 양의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숲을 걷는 것은 들판에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합니다. 우리가 폼이나 실리콘을 쓰는 틈을 막기 위해 그들은 이끼와 진흙, 소나무 수지를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이 끈적한 수액은 침엽수에서 추출해 모든 틈을 완전히 밀봉했습니다. 따뜻하게 지내는 것은 그날 밤 생명을 지켜주지만 겨울의 조용한 살인자는 바로 굶주림입니다. 몇 달 동안은 주울 것도 거의 없었고 사냥할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리 식량을 비축하는데 매우 능숙해졌습니다. 큰 사냥감을 잡았을 때 바로 먹지 않고 보관해 두었습니다. 추위가 사냥 후 고기를 얼려주는 등 절반의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고기를 나중을 위해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훈제하거나 가늘게 잘라 말리고 말린 과일도 보관했습니다. 음식은 땅에 판 구덩이나 지하의 서늘한 저장고에 보관했는데 땅이 겨울 내내 음식을 차갑고 신선하게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메머드 고기를 저장하고 차가운 연못에 담가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했다는 증거도 있는데 이는 자연 냉장고와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기나 고장이 날 수 있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은 폭풍 후 때 냉동고처럼 꺼질 일이 없었고 거의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모든 부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체에서 모든 칼로리를 뽑아내는데 매우 능숙했는데 우리가 산 것의 절반을 버리는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사냥 자체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 동부의 한 곳, 높은 석회암 바위 근처에서 빙하기의 사냥꾼들은 불과 집단의 힘을 이용해 야생마와 술록대 전체를 자연적인 함정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대량으로 사냥하고 고기를 말리고 추운 날씨에 대비해 보관했습니다. 이 계획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주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겨울이 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들의 한 해 전체는 겨울 대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기가 다시 들어올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큰 폭풍이 닥치면 우리는 놀랍니다. 그들은 결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한 해 대부분은 준비하는 데 쓰였고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함께 살았고 그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가까이 모이면 체온이 실제로 열원이 됩니다. 혼자 방을 가진 사람은 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추위에 떨었고 취약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 혹독한 한파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목숨을 잃곤 했는데 곁에서 체온을 나눌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빙하기의 사람들이 항상 평화롭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삶은 무자비하게 혹독했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고 때로는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고대 인류는 생존을 위해 식인을 했습니다. 음식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부족해졌을 때 빙하기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장 절박한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물들을 자신의 체온을 위해서도 이용했습니다.
중세 유럽과 러시아의 가장 혹독한 겨울 동안 농민들은 소화양 같은 가축을 집 1층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동물들은 상당한 열을 내뿜었고 그 열이 위층으로 올라가 가족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털 위에서 살았던 셈이고 그 털은 바로 소였습니다. 때로는 추위가 너무 깊고 오래 지속되어 사람들의 몸이 그 환경에 적응하기도 했습니다.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사는 야간족은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채로 혹한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신체는 우리보다 더 높은 체온으로 작동했고 내부에서 더 많은 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휴식을 취할 때도 깊게 쪼그려 앉는 자세를 사용했는데 이 자세는 팔과 다리를 몸에 붙여 열 손실을 줄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추위에 대응한 방법은 외투가 아니라 한계까지 밀어붙인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묘한 생각이 있습니다. 일부 원시 인류는 겨울을 나는 방법으로 마치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동면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시마데로스 우에소스라는 유적지에서 과학자들은 약 43만 년 전 추운 빙하기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들을 연구했습니다. 이 뼈들은 특이합니다. 뼈의 흔적들은 시계처럼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계절성 흔적, 성장 중단과 체계, 햇빛 부족 징후, 그리고 성장이 비정상적으로 중단된 청소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동면 동물들에게서 관찰되는 패턴과 같습니다. 몸이 깊이 느려지고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며 자신의 저장분을 소모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이 혹독한 겨울을 견딜 만큼 충분히 기름진 음식을 구하지 못해 동굴의 피신의 일종의 깊은 잠에 들어 신진대사를 늦추고 봄을 기다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사실은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에 반대하며 이러한 뼈 병변에 대해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실제로 동면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디어는 저명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만큼 다뤄집니다. 그러니 조상들이 곰처럼 겨울잠을 잤다는 이미지를 단순히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봄까지 살아남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 겨울은 실패할 수도 있는 시련이었고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점이 저에게 인상적입니다. 불과 몇천 년 만에 이 시간의 흐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기간에 우리는 집을 짓기 위해 매머드 뼈를 쌓던 시절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따뜻해지는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마주한 가장 치명적인 존재가 이제는 난방되는 차로 가는 길에 불평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겨울을 완전히 정복해 대부분은 이게 한때 지고 있던 전쟁이었다는 사실마저 잊었습니다.